녹화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는 뭐 했냐면요. 주식 기초 강의라 그래서 1번 주식 개념하고 주식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바라봐야지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 요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유상증자나 그런 것들을 그런 이벤트들을 좀 볼 거예요. 이벤트들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이벤트들마다 각각의 대응 전략은 그거는 이제 VIP 강의에 있습니다. VIP 강의에 있으니까 그거는 VIP 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겁니다. VIP 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를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사례 이벤트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실제로 이걸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실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저는 사업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월급 받고 사는 게 편해요. 저는 월급 받는 게 세상 제일 편하더라고. 사업하기가 너무 싫더라고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보통 주식회사를 차립니다. 주식회사. 자, 상법상 우리나라 상법상 1인 주식회사가 가능하다 안 하다? 1인 주식회사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나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상법상 1인 주식회사는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회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회사 부영이라고 아세요? 부영? 건설사 중에 부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 1인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오너 한 명이 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영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영 회장님이 횡령 배임했어. 횡령 및 배임을 했어요. 돈을 헤쳐먹었어. 돈을 헤쳐먹어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소송이 갔는데 소송에서 이제 이 회장님 변호사 쪽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아니 회장님이 주식 다 갖고 있는데 누구한테 도대체 피해를 줬다는 거냐. 회사의 주인은 이 회장님 혼자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재판 결과에 결국 횡령 배임 유죄가 나왔는데 유죄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유죄가 나온 거냐면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하면서 직원들의 성과가 낮아졌다는 거지. 직원들의 성과가 원래 더 높은데 이 임직원들의 성과가 낮아졌다는 거지. 회장이 이걸 돈 빼돌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횡령배임이다. 주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도 마찬가지로 횡령배임이 적용된다. 해서 이분이 이제 유죄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갔다 오셔서 이제 좀 갔다 오셨나?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들은 잘 안 가더라고 감옥을.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자기 고향이 아마 그분 고향이 전라도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분이 자기 고향을 지키는 고향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 1인당 몇 억씩 줬어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 이거 직원들이 한 2년 동안 가서 조사했대요. 이 고향에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나. 그 사람들한테 1인당 몇 억씩 줬어요. 이거 그 뉴스도 나온 적 있어. 여러분 뉴스 찾아보세요 한번. 부영 회장님 고향 해가지고 한번 찾아볼까 한번.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거짓말인 것 같지. 아니 제가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있네. 연관 검색어가 아예 있네. 있다. 연관 검색어 자체가 있네. 이중근 회장님. 자, 보시면은 여기 있죠. 1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인들에게 1억씩 현금 선물한 진짜 이유. 고향 지켰다고. 멋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왜 했냐고.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했으면은 정말 이분 정말 이렇게 되게 존경받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갑자기 또 3,000부 받았다. 잠깐만요. 빨리 갈게요. 자, 여튼간에 자 회사를 차려요. 1인 주식회사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 그래서 이제 1인 주식회사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사업을 하자면 전 드론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저 드론 되게 유망해 보거든요. 드론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드론 사업을 제가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 만들고 법인 만들어서 이제 하겠죠. 개인으로 안 하겠지. 세금이 엄청 비싼데 참고로 저 세금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진짜. 아 나는 우리나라 월급쟁이 최고야.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와 나는 진짜 곧 연말정산이거든요. 전 두려워요. 여러분 안 두려우세요? 저는 연말정산 이제 곧 연말정산이잖아요. 와 나 얼마를 터야 될까 도대체. 작년에 제가 작년에 토하다가 월급을 한 200 한 얼마 받았거든요. 월급 한 200 얼마 받았어요. 제가 첫 월급 받은 게 그거보다 더 많아. 내가 은행 다닐 때 첫 월급 받았을 때 내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받았던 것 같아. 단 한 번도 월에 200만 원 받아본 적이 없는데 200 얼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작년 2월에 200만 원 200 얼마 받았어요. 진짜 연말정산에 너무 많이 토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항상 있죠. 그래서 법인으로 했겠지. 그래서 법인을 딱 차렸다고 쳐봅시다. 법인으로. 자 주당 1,000원이에요. 내가 법인 차렸는데 주식회사를 차렸어요. 자 주식을 차렸고 총 주식수가 100주라고 합시다. 100주. 그 주당 1,000원이야. 그럼 얼마예요? 자본금은 총 10만 원의 자본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 부채 말고 부채는 불리는 거고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만든 게 자본금. 이 자본금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본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주식으로 해서 내가 주당 1,000원으로 해서 100주를 했다. 그러면 자본금이 1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재무제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요거는 이제 요까지는 지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면 자산, 부채, 얘가 자본인데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여기다 넣었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가 아니라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자본금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주주가 낸 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지분 100% 갖고 있죠. 내가 다 갖고 있잖아. 내가 그쵸? 그럼 내 회사가 내 마음대로 뭐 내가 하는 거지 뭐. 지금 100% 들고 1년 동안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드론이 잘 안 팔렸어. 그래서 뭐 이익도 안 나고 뭐 그냥 손해도 아니고 그냥 거의 똑같아요. 1년 동안 뭐 했지?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본을 좀 더 확충하자. 그래서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땡겼어. 땡기고 그 돈으로 모자라가지고 내 친구한테 야 저희 친구야. 여기서 친구는 남자친구로 합시다. 여자친구로 합시다. 여자친구라고 합시다. B가 여자친구예요, 여러분. B는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내가 이게 드론 사업 하는데 나 이거 진짜 한 100주 정도가 아니 한 자본금 한 10만 원 정도만 세팅 좀 해줘. 내가 진짜. 근데 여자친구가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오빠 내가 10만 원이면 될까? 내 친구까지 해가지고 자본금 해서 20만 원에서 넣어서 우리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동업을 하는 거지.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 친구는 어떤 거예요? 유상증자에 참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벤트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혼자 주식을 다 갖고 있다가 주주가 늘어났죠. 근데 주주가 공짜로 늘어난 게 아니라 주식을 더 발행했고 더 발행한 거를 이 사람이 돈 주고 들어왔잖아. 이게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냐? 유상증자 신주 청약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예. 그러면서 이것도 주식 투자랑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동업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의 친구. 근데 여자친구의 친구가 남자라고 해봅시다.
남자야. 예. 하여튼 그 세 명이서 이제 나 300주, 여자친구 100주, 여자친구 친구 100주 해서 합쳐서 500주. 자본금 주당 1,000원, 50만 원이에요. 주당 1,000원 50만 원. 자 2년차 지분율로 따져보면 나는 60%를 갖고 있죠. 그쵸? 그 여자친구는 20% 갖고 있죠? 여자친구는 20% 갖고 있죠? 근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회사를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무조건 50, 지분 50% 플러스 한 주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냥 주총에서 의결권 싸움하면 이겨야 되니까. 자, 그럼 지분율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 합치면 100%죠. 근데 2년차 되니까 수익이 나기 시작해. 2년차에 10만 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10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보율이 20%라고 했을 때 배당은 이라고 나왔죠. 자, 여기서 유보율이 뭐냐? 자, 수익이 나면,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을 하다가 수익이 발생하면 뭘 하냐면 배당을 줘야죠. 동업자한테. 그쵸? 당연한 거죠. 근데 버는 족족 다 배당 줘봐. 그 회사 발전은 어떻게 해? 뭐 발전 땅 파서예요? 그쵸? 자, 더 중요한 거. 자, 예를 들어서 회사 사업을 했는데 중요한 부동산을 샀어. 근데 하필 이 부동산이 올랐어. 올랐으면 이것도 수익이거든요. 수익인데 갑자기 연말 결산하는데 딱 야 수익 났으니까 배당 줘. 주주들 이래버리면 그럼 그 부동산 팔아야 돼요. 팔아서 줘야 돼. 어디서 줘 그걸 돈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는 회사에 유보를 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유보 이꼴 재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몇 %냐? 이 말은 쭉 뭐랑 같다? 재투자율이 몇 %냐? 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보율 재투자율을 어떻게 정해요? 여러분 유보율 재투자율 어떻게 진행해? 이사회에서요. 이사회 결의야. 주주총회 결의가 아니란 말이야. 이사회 대표이사랑 해가 다 모여가지고 이거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 원 벌었어. 이거 전부 다 재투자해. 이게 가능해 안 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는 배당이 얼마 없습니다. 왜냐면 재투자하기 바쁘거든. 돈을 계속 재투자하기 바쁘거든요. 성장하는 회사는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장이 끝나고 성숙된 산업의 경우 배당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재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이 회사와 이 케이스 A와 B 중에 여러분 주식 가격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2차 전지 하는 회사들은 배당을 거의 안 줘요. 버는 족족 다 2차 전지 막 때려 부어야 되니까. 근데 주가는 가잖아. 그렇죠? 최근에는 지주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 주식 소각한다며. KB금융 오늘 주식을 소각한다고 그랬잖아요. KB금융은 성숙된 산업이에요. 여기는 성숙된 산업이야. 이미 성장이 다 끝났어. 우리나라 인구수로는 이미 개장에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얘네가 뭐 해외 진출하는 것도 아닌데, 해외 진출에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KB금융은 배당이 높은 거야.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오면 배당으로 더 많이 가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유보율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보율. 자, 1 빼기 유보율은 이 뭐가 돼요? 이건 배당 성향이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건 산수인데 여러분들이 산수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1은 퍼센트로 하면 100%죠. 예. 1하고 100%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친절하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예. 1 빼기 유보율이 예를 들어서 20%야. 그럼 몇 퍼센트가 배당 성향? 80%가 배당 성향이다. 유보율인데 유보율.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수학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산수. 예. 여러분 지금 산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자, 배당 성향은 80%가 된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반대로 뭐 유보율이 80%야. 그럼 배당 성향은 20%. 그럼 배당주를 고를 때 배당 뭐가 높아야 돼? 평균 배당 수익률이 높거나 평균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뭘 또 봐야 돼요?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을 사야겠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주를 고를 때는 평균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배당 성향 자체가 높은 회사들, 예를 들어 성장주나 이런 회사들은 어차피 배당 안 줘. 배당 안 준다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좀 성숙돼 있고 막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한테 배당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런 회사 훨씬 많이 배당성이 높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 뭐예요? 배당 수익률도 개판인데 배당 성향은 더 개판이야. 이게 우리나라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은, 회사 오너들은 대부분이 다 이 회사가 지 건 줄 알아. 투자자들 별로 관심 없어. 투자자들 쟤네 그냥 어중이 떠중이. 걔네 돈 내 돈. 쟤네 호구. 쟤네 호구야. 난 얘네 돈으로 우리 사업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면 유보가 100%야. 절대 배당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주주들 와갖고 주총 때 그러지. 아니 왜 배당 왜 안 줘요? 아, 회사가 사세를 확장하느라고 돈을 줄 게 없습니다.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진짜 배당 수익률이, 배당 성향이 진짜 극도로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쵸. 이제 로티플님 말이 이제 맞는 게, 자, 슈드나 이런 것들 보면 미국에 이제 슈드 ETF나 뭐 이런 거 하시면 아시겠지만 배당으로, 월배당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 미국 많이 주거든. 주주들한테 벌벌 떨어요. 주주들이 좀만, 자, 쿠팡이 지금 뭐가 문제야? 쿠팡이 지금 주주들이, 경영자가 우리 속였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돼가지고 그거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우리들 속인 거다 이거 주주들이 소송 걸어버리면 쿠팡 바로 박살납니다. 미국은 그쪽 법이 엄청 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배당 많이 줘라. 그 다음에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해라 하면서 이제 주주들 권리를 많이 높여주려고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워낙 이게 개판이니까, 이게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나온 드라마도 있잖아. 우리나라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이런 드라마도 있어요. 이 드라마 내용이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오너들이 회사를 개판으로 한다 이거야. 지들 마음대로 하고 주주들을 챙겨주지도 않고 자기가 돈 다 빼돌리고.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이 드라마입니다. 이게 제가 이 드라마 나올 때 시청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제가 송중기님하고 제가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시간대에 제가 TV 방송을 했거든요. 와, 시청률 박살 나더라 진짜. 이길 방법이 없어. 내가 진짜. 제가 그 시간대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하는 시간에 모 경제방송사에서 제가 그때 TV 방송을 했었는데 와, 못 이겨 진짜. 이거 끝나고 나서 겨우 그때 시청률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시청률이 좀 올라왔어. 야,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할 때 동안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자 10만 원일 때 유보율 20%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은 80%라고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제? 80%가 기본적으로 80%겠죠? 유보율 20%인 거야? 그럼 배당금이 10만 원에서 이익이 10만 원. 그러니까 일단 이익이 나와야지 배당금이 나와요. 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배당을 줄 수가 없어. 일단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배당 이익이 10만 원일 때 유보율이 20%면 배당 성향은 80%. 그럼 10만 원일 때 80%면 8만 원이 배당금이죠. 그 8만 원을 어떻게 줘? 지분만큼 줘요. 지분만큼. 그럼 60% 갖고 있는 설립자는 4만 8천 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는 거고 여자친구 B는 16,000원. 여자친구의 친구는 16,000원.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 연도. 자, 다음 해가 됐어. 다음 해가 되니까 야, 이 사업이 되기 시작해. 드론이 막 잘 팔려. 갑자기 해외에서 막 드론 주문이 들어와요. 아, 이거 빨리 확장해야 돼. 이제 이거 갖고 안 돼. 항상 확장해야 돼. 제가 얘기했죠. 우린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뭐다? 주식 투자 왜 해야 된다? 금수저가 아니니까. 돈이 내가 많으면 남한테 투자를 왜 받아? 항상 돈이 모자라다니까. 사업을 하면 항상 돈이 모자라요. 사업 돈 모자르면 여기서 또 돈 투자 받고 어디서 돈 꾸고 이러면서 사업 크는 거야 이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 이제 또. 아, 이거 사세를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야. 타이밍은 지금인데 물 돌 때 놓줘야 되는데. 그래서 또 집에 있는 도 없는 다 털었어. 다 털고 여자친구한테도 너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저기 집문서 좀 갖고 와달라.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았어. 끌어모아서 주식수가 또 늘어났죠. 보시면은 주식수가 500주였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주식수가 1400주가 됐지. 그쵸? 그리고 또 새로운 투자자들 또 데리고 왔어. 자, 그래서 나는 500주, 여자친구는 300주, 여자친구 친구는 200주. 그 다음에 새롭게 내 동생이 있어. 예를 들어 내 동생이 있다고 칩시다. 동생한테 야 동생아 투자 좀 해. 걔한테 또 200주. 또 지인한테 또 200주. 자, 이런 과정이 뭐라고요?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이 이걸 뭐라 그런다? 유상증자라고 한다. 자, 근데 유상증자는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막 할 수 없어요. 자,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이 유상증자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자, 주식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1주당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1주당 가치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냐면 회사는 자본금만 들어온 거지 그 자본금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1주당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주식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데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피해를 보죠. 자,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증자 할 때는 기존 주주들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돈이 더 필요한데 더 투자 좀 해줄래? 물어봐요. 그래서 투자 한번 잘못하면 나락간다니까요.
아니 회사가 안 되면 계속 투자해, 계속 돈 넣어야 돼. 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를 계속 투자해야 돼요. 계속. 왜냐면 계속 투자를 안 하면 내 지분은 계속 줄잖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지분을 지키려면 처음에 투자 한 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돈 필요하대. 내 지분 떨어지는데 에이씨 이렇게 된다니까요. 물귀신처럼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투자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여러분 절대 그래서 투자를 아무데나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이런 거 겪었어. 우리 이런 거 겪었습니다. 어떻게 겪었어요? 종목을 샀는데, 종목 B를 샀는데 갑자기 유상증자 하시겠대.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물론 무조건 떨어지진 않습니다. 상황이 조금 있어요. 상황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 떨어져요. 왜냐? 일주당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맨 먼저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유상증자 기회를 줘요. 이게 기회를 주는 건지 덤탱이를 씌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유상증자 기회를 줍니다. 근데 기존 주주들이 우리 돈 없어 못하겠대. 못하겠어. 우리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제3자 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대표가 그러죠. 그래 너네 더 투자하지 마. 하지 마. 대신 내가 좋은 애 하나 데리고 왔어. 애 돈 좀 있거든. 애가 다 주식 신주 다 살 거야. 너네 오케이 해? 알아. 빨리 얘기해. 그럼 애들이 다 그럼 오케이 되면 그 제3자 지정한 제3자 지정해야 돼요. 지정한 그 제3자한테 신주를 다 넘길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제3자 배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대표적인 제3자 배정이 우리가 공략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제3자 배정. 뭐가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3자 배정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3자 배정으로 이때 2023년에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때 주가가 폭등했어요. 왜? 똑같이 그랬겠지 대표가. 그래 니네 돈 없지? 그래 됐어 야.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어. 우리 유상증자 우리 돈 필요한데 유상증자 해야 되는데 그 유상증자를 받아줄 사람이 하나 있어. 자 인사하세요. 인사인데 누구예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안녕하세요. 저 삼성전자입니다. 제3자 배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주가 어떻게 됐겠어? 대폭등이지 그냥. 미친듯이 가는 거지 그냥. 제3자 이달 2023년 1월에만 158% 올랐네. 이러면 날아가는 거야 진짜 바로. 근데 제3자 배정했는데 갑자기 제3자 배정했어요. 근데 또 왔는데 갑자기 웬 조폭 문신 입고 막 이래 막 문신 입고 막 이러고 일어나 왔어. 제가 제3자 배정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럼 날아가는 거죠 주가. 실제로 그런 회사가 있어요. 조폭이 제3자 배정으로 지분 들어와가지고 주가 폭락한 데가 있어. 지금 상폐됐지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종목인지 얘기는 안 해줄게요. 이게 화폐 찍는 그 종이 화폐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원래 엄청 좋은 회사였는데 조폭들이 딱 인수하고 나서 그 3자 배정으로 들어오고 지분 야금야금 먹은 다음에 그 인수하고 나서 회사가 날아가가지고 돈 다 잊어먹어가지고 상폐됐어요. 상장폐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3자 배정한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 자 이해되셨다.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3자 배정도 아무도 없어. 당장 돈은 필요해. 제3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제3자 배정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반 청약하죠. 일반 청약하죠. 그러면 자 일반 청약을 하는데 이게 상장사하고 비상장사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상장사야. 내가 상장사야. 그러면
딱 증권사에 우리 주간 증권사가 있어요. 주간 증권사한테 전화해서 우리 유상증자 할 건데요. 그 우리 몇 주 필요하고요. 몇 주 발행할 건데 금액이 총 얼마가 필요해요. 해주실 수 있겠죠? 이제 증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증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야. 근데 갑자기 이 회사가 일반 청약을 하겠대.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절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예 그런 기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가끔 10년에 한두 번씩 존재해. 그런 경우가 가끔 존재해요. 그럼 이제 증권사 직원이 전화 왔다가 어떻게 IPO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보고하죠. 저기 부사장님 여기 지금 일반 청약한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증권사가 그냥 통으로 다 사버려요. 자기 돈으로 그냥. 뭐 이런 데가 한다고? 야 이거 주식 우리가 그냥 다 사. 일반 청약 갈 필요가 있어? 그냥 우리가 다 사면 되지? 그렇게 한 회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 중에 있어요. 그게. 미래에셋증권이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X 투자한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아셨어요?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가 일반 청약 규모가 엄청 많았어. 엄청 컸어요. 엄청. 제 3자 배정에 3자 배정 하다가 그게 다 안 채워져가지고 일반 청약하려고 딱 빼놨더니 이 스페이스X 같은 회사 이제 줄수지 뒤에 완전히 일반 청약 금방 끝났죠. 완전히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때 스페이스X는 그때 근데 상장사는 아닙니다. 상장사는 아니었고. 근데 이 정도 유명한 회사면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상장사는 어떻게 해야 돼? 비상장사는. 그럼 비상장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상장사는 주간 증권사가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예, 밥품 팔고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서 저희 죄송한데요. 저희 투자 좀 해주실래요? 그러다 싸대기 맞고 막 여기서 또 여기 가서 저 죄송한데요. 좀 투자 좀 해주실래요? 이거 해야 돼요. 상장사들은 이렇게 일반 청약을 넣어버리잖아요. 일반 청약 넣어버리면 자기 증권사 전지점 해가지고 또 주간 증권사 말고 같이 하는 증권사들 싹 다 불러 모아서 창고에다 다 띄웁니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다 보내요. 문자 다 보내고 어떤 종목 일반 청약합니다. 청약 날짜는 언제고요. 돈 금방 모여요. 그래서 상장을 왜 해? 상장을 왜 해? 상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장하는 이유가 이거 쉽게 하려고 이거 돈 쉽게 땡기려고. 그래서 상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례 하나 또 얘기해. 사례 하나. 하이닉스. 때는 2008년. 하이닉스.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 사태로 완전히 반도체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을 텐데. 이때 하이닉스가 분기 적자가 4조 원 날 때였어.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하이닉스가 지금 여러분이 아는 그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 반도체가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진짜 적자가 미친 듯이 납니다. 이거 진짜 완전 적자가 대폭락 나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 내가 지금 당장 일자리 잃게 생겼어. 근데 스마트폰 바꿀 거예요? 여러분 노트북 살 거야? 그럼 PC 살 거야? 회사도 너무 어려워.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그 서버 바꾸고 있어요. 거기서 한가하게 다 안 바꿔요. 그러면 다 안 바꾸고 다 안 사버린다고. 다 버틴다고요. 그래 컴퓨터 1년 더 써. 야 노트북 1년 더 써. 스마트폰 야 사지 마. 더 써. 폰 더 써. 그냥 서버 야 바꾸지 마. 야 서버 떨어질 때까지 계속 써 그냥. 그럼 반도체가 안 팔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적자 나는 거는 아예 그냥 진짜 순식간이에요. 여기는. 반도체가 경기에 되게 민감해요. 센티멘트가 엄청 심해. 얘네가. 근데 2008년에 4조였어. 분기 적자가. 망하네 하고 있었을 때야.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거야. 돈이. 하이닉스가 돈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유상증자를 합니다. 이거 실패하면, 유상증자 실패하면 하이닉스 파산이에요. 근데 때는 어느 때냐면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막 전 세계 막 주가가, 하루에 주가가, 예, 그때 미국의 미증시가 하루에 마이너스 8% 폭락하고 마이너스 8%, 0.8%가 아니라 8%. 8%요. 우리나라 증시가 마이너스 막 10%씩 폭락할 때. 하이닉스 유상증자 이게 되겠냐고. 그때 조 단위로 모았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제가 이때 증권사에 있었거든요, 제가. 와, 진짜 이게 답이 없더라고. 와, 하이닉스 망하겠다. 야, 100% 망한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막 우리끼리 막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하이닉스 유상증자 청약 시작 전날. 이게 거의 나라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때 전운이가 이게 뭐냐면 그 태풍전 고요? 폭풍전 고요 거의. 왜냐면 하이닉스 망하는 순간 산업은행이랑 돈 수십조를 날려야 돼. 이거 상태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충격이 너무 크거든. 그래서 거의 나라 전체가 폭풍전 고요였어. 막. 될까 과연 하이닉스 버틸 수 있을까? 저도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날. 저도 자고 다음 날 이제 청약해야 되는데 잠도 안 와. 막 이러고 잠도 안 오고 그때 막 미국 주식 보고 있었어. 아유 짜증나. 그러면서 막 보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은행이 달러를 원래 계속 3개월 단위로 빌렸거든요. 이거 보통 달러 어떻게 빌린 줄 아세요? 2년 3년씩 빌려. 막 1년 2년 3년씩 빌려요, 달러를 빌리면. 근데 왜 3개월밖에 안 빌려줘, 외국에서? 이때 전 세계 경제가 다 박살났으니까 달러 빌려주면 못 받을까봐 우리나라 은행들이 달러도 못 빌렸어. 그때 달러조차도 못 빌리고 있대야. 막 달러도 막 한 달, 두 달, 막 세 달, 만기가 막 세 달이야. 막 그 정도 나라가 위급했다고 그때 완전히. 근데 그때 3개월 단위 빌렸는데 그날 갑자기 이 전날 1년 만기로 빌려요. 빌리는데 성공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요. 아침에 갔는데 왠지 공기가 돼야지. 그날 출근하는데 공기가 상쾌해 갑자기. 근데 우리 증권사 지점에도 그 청약을 받았거든요. 공기가 너무 상쾌한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상쾌하지 공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서 딱 갔어요. 갔더니 지점 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는데 유상증자 성공. 여기서 유상증자가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살아나요.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거 만약에 한 3일만 늦게 나왔잖아요. 하이닉스 파산이었어. 진짜. 이때 유상증자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주당 가격이 하이닉스가 6,800원인가 그랬어. 지금 얼마인데 70 얼마? 지금 70만 원 넘 74, 5만 원 되지 않아요? 물론 액면 병합 하긴 했는데 액면 병합 한번 있긴 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6,800원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나 이 얘기를 왜 유상증자 하다가 자 유상증자 한마디로 유상증자 쓰잘데없는 소리 또 엄청나게 했네 또. 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진도를 못 나가네. 자 여튼 일방청약 상장사하고 비상장사하고 차이는 많다. 그날요 안 울었어요. 그날 바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람들 계속 밀어닥쳐가지고. 자 상장사하고 비상장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일방청약 받는데 결국은 요런 프로세스로,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요런 프로세스로 진행돼요. 그럼 이제 유상증자의 뭐 공모가액 산정하는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 몰라도 돼요.
산정하는 방법 등등은 몰라도 됩니다. 왜? 증권사에서 알아서 해요. 여러분 안 속여. 이런 걸로 안 속여. 못 속여. 이런 걸로 속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예, 증권사가 알아서 해요. 예. 쓸데없이 막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유상증자 산정하는 방법. 뭐 며칠의 주가 평균이 얼마. 뭐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요. 그냥 이런 거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자 3년 차로 해서 하여튼 이렇게 유상증자 해가지고 우린 비상장사예요. 비상장사인데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지분이 이게 대표는 35%, 여자친구 21%, 여자친구 친구 14%, 내 동생 14%, 지인 14%. 지분 50% 넘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둘이 합산으로 50% 넘어도 되잖아. 그때쯤 내 여자친구가 결혼할 사이가 됐어 이제. 어차피 결혼하면 가족이잖아. 예. 결혼하면 가족인데 둘이 합쳐서 50%만 넘으면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50%를 둘이 합쳐서 넘게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지분 이제 100%고 그렇게 해가지고 3년 차에 이익이 50만 원 났습니다. 50만 원. 야 이거 2년 차에 10만 원 났는데 이게 5배 성장한 거야. 그때 이제 생각한 거지. 이거 엑셀 더 밟아야 된다. 이거 우리 재투자에 다 밀어 넣어야 된다. 재투자만 죽어라 해야 된다. 지금 물 돌 때 놓줘야 회사가 앞으로 나간다. 성공은 다들 이렇게 한 거다 하면서 막 계속 재투자를 해요. 유보율이 80%로 해. 그랬더니 여자친구 친구 동생 지인 다 이미 쭉 나왔어. 배당 돈 벌어서 배당 좀 받으려고 했더니 다 재투자하겠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렇지만 막 설득을 해. 야 우리가 드론 지금 팔리고 있는데 야 지금 이거 전 세계 드론을 다 깔 수 있어 이제 우리가. 막 설득을 해서 유보율이 80%. 그러면 20%가 배당이죠. 배당 성향이 20%인 거죠. 그럼 배당 성향 20%면 50만 원에 20%면 10만 원이거든요. 그럼 배당을 어떻게 받는다? 나는 35% 갖고 있으니까 35,714원. 이렇게 받는 거야 배당을. 자 이해되셨죠? 4년차 사업을 더 확장해.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거. 요게 뭐야? 지금까지 이제 보통 회사를 설립해서 가는 과정이야.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 드라마 보면은 아침에 하는 그 막장 드라마 보잖아요. 막장 드라마 보면 요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해서 다 했어. 4년 차에 또 추가로 지분 더 늘렸어. 자본금 더 확충해가지고 더 확장하고 있어. 어차피 여자친구랑 나랑 합쳐서 50%만 넣으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했어요. 4년 차에 100만 원을 벌었어. 이야 100만 원 벌었다. 우와. 근데 또 재투자 더 하재. 그랬더니 왠지 여자친구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아무튼 뭐 대충 위야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 때 갑자기 이제 재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하고 주총을 했어. 주총을 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친구가 얘가 남자라 그랬죠. 제가 아까 남자라 그랬잖아. 이 남자애가 갑자기 안건이 있습니다. 안건 뭔데요? 그랬더니 대표이사 회의만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웬? 쟤 미쳤나? 지분 싸움하면 지는데 뭐 날 회의하겠다고? 얘는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딱 투표를 했어. 알고 보니까 갑자기 여자친구가 배신을 때린 거지. 여자친구랑 이 둘이 눈 맞은 거야. 거기 알고 보니까 이 지인이 이 사람 지인인 거야. 이 세 명 합치면 지분이 어떻게 돼요? 이 세 명 합치면 지분 50% 넘잖아. 난 내 동생밖에 지분이 없잖아요. 내 동생하고 나 합쳐봐야 46%. 저쪽은 53%.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는 내가 세우고 내가 다 했지만 나는 회사에 잘리는 거야. 대표회사에서 잘려. 그럼 뭐해? 그냥 뭐 어떤 사람이 돼요? 그냥 지분자가 되는 거야. 지분자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제 주로 여러분 아침 드라마 보면 이제 주로 이런 거 많더라고 보니까 막장 드라마들 보면 이런 거 뭐 이런 일도 있더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주식의 이 유상증자의 과정이 거의 다 이제 해결됐죠, 그렇죠? 해결이 안 되셨을라나? 됐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거 몇 개만 또 공부합시다. 자, 유보율은요 1 빼기 배당 성향이다. 아까 다 공부한 거죠. 자, 그럼 배당 성향은 갑자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배당 성향을 했으니까 유보율은 우리 자 배당 성향은 얼마 100% 1 빼기 유보율 빼면은 배당 성향이 나오죠. 그럼 반대로 유보율은 뭐죠? 1 빼기 배당 성향. 여러분 그 2항 아시죠? 2항. 초등학교 산수에 나오는 그 2항. 이렇게 가고 얘가 1로 가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는 1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것도 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꼭? 예. 산수잖아 이거. 그렇죠? 예. 같은 말이에요. 예. 자, 그다음 배당률하고 배당 수익률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배당률은 잘 안 써요, 여러분. 잘 안 쓰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알고만 계시면 되는데, 배당률은 액면가 대비 내가 배당을 얼마 받았느냐. 액면가. 모든 주식은 액면가가 있습니다. 자, 액면가가 뭔가요? 액면가가 뭐죠? 액면가 간단합니다. 기업이 처음 발행한 주식의 가격. 이건 액면가라 그래요. 이건 액면가라 그래요. 현재 주가는 뭐예요? 그 액면가에서 얼마가 높아졌냐? 낮아졌느냐? 첫 발행한 주식이 진짜 500원이었을까? 얘네가 첫 발행한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한번 보실래요? 삼성전자는 액면가가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는데, 삼성전자가 처음에 발행한 주식이 100원이었을까요? 액면가가? 그건 아닌데 원래 액면가는 더 높았겠지. 근데 액면을 분할하게 되면서 액면을 계속 쪼갰어. 액면을 분할하게 되면서 배분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이런. 그러니까 첫 액면가는 그렇지 않아. 보통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사들 보면 보통 액면가 5,000원으로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다 5,000원으로 시작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자기도 마음이야. 근데 첫 주식을 발행했을 때 가격이 액면가예요. 근데 이 과정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중간에 액면 병합, 액면 분할이 있었을 수 있다. 그걸 감안한 발행한 주식의 가격이에요. 그 발행가 대비 내가 배당을 얼마 받느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액면가가 100원인데 내 배당 받은 게 1,000원이야. 그러면 뭐가 돼요? 배당 수익률은 100원 부대 1,000원 해보세요. 얼마인지 나오죠? 자, 근데 이 액면가 배당률은 그래서 안 써요. 배당률은 잘 안 써요, 사람들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배당 수익률을 많이 써요. 배당 수익률은 뭐예요? 자, 배당 수익률 식은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금이 있으면 주가가 있고 곱하기 100 하면 된다는 건데, 굳이 이렇게 식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식으로 외우면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돼. 그냥 현재 주가에서 내가 얼마를 배당을 받느냐. 수익률 이거 계산하기 편한 주식 한번 찾아보자. 10,000원 근처 아니면 100,000원 근처짜리 없나 어디? 없나? 또 찾으려면 없더라. 이거 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더라고 보니까. 없어. 자,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대충 해봅시다. 자, 현대백화점 해봅시다. 자,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 주가가 91,000원이죠. 현대백화점이 주가가 91,000원이에요. 자, 91,000원인데 91,000원이 내가 91,000원에 주식 1주를 샀어. 매수. 그 내가 그냥 설정하면 되겠구나. 자,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야. 현재 주가 10,000원. 예를 들어 A 기업이 현재 주가 10,000원입니다. 근데 배당금을 1,000원을 받았어. 나는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000원을 받은 거잖아. 그럼 수익률 몇 프로다? 10%다. 간단하죠? 그걸 배당 수익이라고 해요. 내가 산 주식 가격 분의
그 배당금분에 내가 한 주식 가격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몇이 나와요? 0.1이 나오죠. 0.1을 퍼센트로 하면 얼마예요? 10%죠. 0.1이 10%인지 모르면 이건 저는 할 말은 없어. 내가 0.1이 몇 %인지 모르면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할까요? 제가 0.1이 10%예요. 그러니까 내 배당 수익률은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10,000원 넣어서 1,000원 땡겼으면은 10%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써 있는 현금 배당 수익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언제를? 현재 주가 기준이야. 현재 주가 기준. 자,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의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54라고 나오잖아요. 1.54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1.54라고. 이거는 언제 주가 기준? 현재 주가 기준. 그럼 배당을 현재 매일 주는 거 아니잖아. 1년에 한 번 주는데 얘네는. 그럼 작년 이맘때 줬을 거 아니에요. 작년 이맘때. 그럼 주가가 요때겠죠. 5만 원이었겠죠. 그러니까 5만 원일 때 실제 5만 원일 때 수익률을 따지고 보면 지금이 1.54인데 1.54가 아니라 주가가 반 정도 더 떨어졌잖아. 떨어졌을 때잖아요. 올해 초가.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2배 정도 높았겠지. 그럼 거의 한 3% 됐겠죠.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배당 수익률은 항상 현재 주가로 계속 바뀌는 거니까 이게. 되셨죠?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는 자기 자본 조달 형태인데, 자, 자본을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은 대출받는 걸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 자기 자본은 내 주식으로 들어간 돈이 쌓인 걸 자본금이라고 해요. 근데 자본 조달 형태인데, 요게 원래는 주주 배정 방식, 구주주 배정 방식, 주주 우선 공모 방식, 제3자 배정, 그 다음에 일반 공모, 이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자율 배정하거나, 자율 배정하다가 주주들이 서로 안 한다 그러면, 그럼 주주 우선 공모를 해요. 공모하고, 이게 먼저 구주주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제3자 배정을 하는 거고, 제3자 배정도 안 되면 일반 공모를 해서 받는다. 됐죠? 정리 끝났어, 이제. 자, 그 다음. 그럼 상장이란 무엇이냐? 이제 상장을 좀 배워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상장이 된 거예요. 상장이 된 건데 이걸 IPO라고 하거든요. IPO. 같은 말로 IPO라고 합니다. 기업 공개하는 건데 상장. 이거 너무 어렵게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냥 코스피, 우리나라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회사들, 기업들을 상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상장사를, 기업을 코스피 코스닥에 올라온 기업들을 상장사라고 합니다. 자, 이걸 IPO라고 하고요. IPO가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 그래가지고 기업을 공개한다. 기업이 원래 이제 상장 전에는 기업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상장이 되면 기업이 공개되는 겁니까? 정확히 따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장 전에는 내가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상장사가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장사가 되면 우리 회사의 주식을 누구나 다 동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업자들한테 다 보게끔 항상 뭘 공개해야 돼. 계속 분기 실적 공개하고 조회 공시 공개하고 주요 공시사항 있으면 수주 받으면 공개하고 이상한 얘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 올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공개한다고 그래서 그냥 IPO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자, 일정한 증권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여 인정하는 것. 진짜 같은 말인데 더럽게 어렵게 써놨어. 그쵸? 그러니까 교과서로 보면 잠오지. 졸리고. 일단 상장이 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믿고 거래하기 때문에 설립연수, 주주의 분산, 매출, 자본금, 순이익 등 그냥 다 상장이 돼요? 그냥 상장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절차가 요구됩니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상장을 하려면. 대표적인 게 우리 엔터사 중에 JYP 있잖아요. JYP가 있잖아요.
JYP가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상장이 안 되는 거야. 상장이. 왜 상장이 안 되냐면 이때 그 원더걸스라고 있어요. 원더걸스. 여러분 옛날 걸그룹이긴 한데 원더걸스라고 있거든요. 원더걸스가 미국에서 돈을 다 말아먹어가지고 다 말아먹어서 JYP 재무제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장이 안 돼. 그래서 증권거래 여기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거든. 왜냐면 회사가 재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상장해 얘네가 어떻게 상장해? 우회 상장이야. 우회 상장. 우회 상장이란 말은 뭐냐면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상장하는 걸 우회상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막혀 있었어. 원래 이때 우회상장에 안 좋은 단점이 너무 많아서 이게 조건이 많이 막혀 있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뚫고 JYP가 상장을 합니다. 뭐 상장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민감한 얘기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해줄까요? 되게 재밌는데 재밌다기보다는 세상이 더럽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지금 박진영 씨가 막 엄청 막 그 착한 착한 척이라고 하면 또 박진영 씨 이 방송 들으면 또 나한테 또 뭐라 하겠지? 이게 원래 이제 제이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가수 B가 이 제이튠을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말아먹어요. 자, 저는 분명히 전제를 깔게요. 자,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갑자기 가수 B 씨한테 일리지 마시고. 제이튠이라는 회사에 돈만 다 헤쳐먹었다 B가. 그랬다는 의심이 든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꽈다 진짜 내가. 그러니까 제이튠 회사가 완전 박살이 나요. 그 가수 B 씨는 지분 털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제이튠이 거의 상장 폐지 직전에 몰립니다. 제이튠이라는 회사가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근데 좀 많은 이게 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왜 잘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제이튠이라는 회사가 망해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소액 투자자 중에. 근데도 뭐 위야무야 그냥 잘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제이튠을 누가 사요? JYP가 상장해서 우회 상장해서 갑니다. 근데 JYP 박진영하고 가수 B하고 친하죠? 그거 아시죠?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이제 얘기는 안 할게요. 상상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상상은 여러분한테 맡길 테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회 상장이 안 좋은 점이 많다. 요것도 이제 옛날에 폐해가 있었어. 이명박 정권 때 산업자원부에서 우수한 기업에 상을 줍니다. 이명박 정권 때 준 건 아니지. 하여튼 이명박 정권 때 이 상을 줬어요. 준 회사 중에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태양광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 회사의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줘요. 아, 정말 우수한 기업입니다. 주가가 대폭등을 해. 주가가 진짜 대폭등하거든요. 시가총액이 거의 7천억이 가요. 시가총액이.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우회 상장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우회 상장해서 올라온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혀 옛날에 태양광을 하지도 않았던 회사야. 근데 갑자기 우회 상장한 애가 들어와가지고 이 회사가 태양광 회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다라 막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증권사 이제 있었을 텐데 소문이 이상한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 네오세미테크가 재무제표가 뭔가 이상해, 되게. 숫자가 막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근데 지난번 감사의견이 통과가 됐어요,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회사가 감사의견 통과가 되지? 하고 계속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회사가 너무 이상한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회사?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했어요. 진짜로. 해외 공장 있다고, 동남아에 공장 있다고 공장 가봤는데 공장에 철 하나 딱, 쇳덩이 하나 딱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이 거짓말인 회사를 얘네는 상을 줬어. 주가를 띄웠지. 그쵸?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상장편이 됐지. 시가총액 7천억일 때 거래정지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 한 명도 못 빠져나와요. 시가총액 7천억에서 단 한 명도 못 빠져나오고 여기서 다 휴지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가 다 숨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었다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되는 거고 몇 달 뒤에 회사가 없어졌어요. 주식 내가 여기서 돈 들어갔는데 빵원이 된 거죠. 이 네오세미테크 상장 폐지돼가지고 여러 명 자살했습니다. 진짜. 상장사인데도. 근데 그래서 우회 상장이 너무 나쁘다 그래가지고 우회 상장을 이렇게 많이 막았는데 이걸 또 뚫었어. 제비가. 그 뚫었던 그 회계사가 있는데 회계사가 있거든요. 그 뚫을 때 결정적 역할을 하는 회계사가 있는데 그분이 또 제가 아는 분인데 예, 그분이 제 스승이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인데 뭐 대단해. 하여튼 다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열심히도 산다 이 새끼들 진짜. 아유 진짜 이거만 있는 줄 아세요?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사건이 되게 많아요. CNK 히터라고 있어요. CNK. 이건 진짜 코미디야. 완전히 코미디야. 이거 진짜 코미디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거 진짜 코미디였어요. 이거. 저 이때 현장에 있었어요. 저 현장에 있었는데 와 얼마나 코미디인지 내가 진짜. 얘네 무슨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한다고. 다 사기였어. 다 사기. 여기도 정부에서 공식 인증해주고 막 이랬어요. 여기도 CNK도 정부에서 인증해줬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알고 보니까 저 이거 거짓말 찾을 때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진짜. 이거 어떻게 했어요? 얘도 다 상장편이 됐지. 얼마를 해먹은 거야 도대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누가 해먹었는지 다 아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그만해야겠다. 이런 얘기 또 했다가 또 막 저기서 막 아휴. 자, 원래 우리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거 하려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3,000% 빠지면 얘기해 달라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 상장의 장점. 자,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금 조달 능력이 증대되고요. 기업 홍보 효과가 생깁니다. 상장사면 저희 상장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이렇게 막 홍보를 하죠. 공신력이 올라가고 세제상 혜택도 있어요. 뭐 굳이 우린 이건 알 필요 없어. 굳이 이건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스톡옵션 정도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톡옵션 정도. 주식 매입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자, 주식 매수 청구권하고 주식 매입 선택권하고 자꾸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은 내가 반대하는 M&A 결정이 나오면 인수합병 결정이 나오면 내 주식을 무조건 사줘야 돼요.
그 인수합병 주도한 쪽에서. 그걸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 거고, 스톡옵션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톡옵션은 주식 매입 선택권이에요. 예. 한국말 더럽게 어려워. 아유, 진짜 한국말 진짜 말을 지어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1강의 총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으려면 기업 실적이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왜냐?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동업이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기업 실적이 늘어나는 회사를 매수하겠죠, 그쵸? 그리고 배당금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겠죠. 산다는 사람이 서로 많으니까. 그쵸? 그럼 주식 가격이 오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업 실적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실적이 늘어나려면.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이 늘어나는 게 사기꾼이죠. 제 입장에서는 사기꾼이에요. 예, 제가 이 썰도 해줄게요. 제가 금양의 썰도 해줄게요. 금양 썰도 해줄게요. 제가 잘 알아 또. 근데 자, 기업 실적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을 때 투자해야지 기업 실적이 늘어날 확률이 더 높죠.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경기가 나쁜데 기업 실적이 늘어날 확률이 더 높아요? 경기가 좋을 때 기업 실적이 늘어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우리가 기업 실적이 늘어날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회사를 사서 배당금을 많이 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겠죠. 자, 그 프로세스를 가기 전에 그럼 맨 처음에 뭘 해야 돼요? 기업 실적이 늘어날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 기업 실적이 잘 늘어나더라. 그럼 우리 뭘 알아야 돼? 경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기를 알아야 돼. 경기를. 경기 사이클 확인하고 업종별로 업황을 확인한 다음 그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투자의 적격일 경우 그 투자 타이밍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걸 주식 투자 프로세스가 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항상 이걸 생각. 경기 사이클 확인, 업종 업황을 확인, 그 다음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하고 투자의 타이밍은 어떻게 한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끝.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 어려운 거야. 요거를 하기 위한 거야, 여러분들. 자, 경기 사이클을 확인하는 게 먼저, 업황 업종 확인하는 것 먼저.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의 실적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요, 결국 이 실적이랑 결국 비례해요. 근데 단기간에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주가가. 실적은 이렇게 가지만.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기업의 주가는 결국 실적에 수렴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이 기업의 실적은 천천히 늘어나면 결국은 이건 주가가 떨어져서 이 기업 실적하고 다시 만나게 된다. 자, 이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안 가.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게 주가가 올라와서 실적과 만나게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내 투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기술적 분석에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되고, 내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본적인 분석에 비중을 많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 기간이 짧으면 펀더멘털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투자에 초단타 단타 치고 있어. 계속 지금 진입하고 5분 뒤에 청산할 거야. 그 사이에 이 펀더멘털이 개입하겠어요? 이 회사의 뭐 재무제표나 재무의 상태가 개입을 하겠냐고. 그 사이엔 뭐가 개입할까요? 그때는 기술적 분석 차트만 보는 거야, 계속. 해외 선물 초단타 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전체 시장이 어떻고 막 전체 경기 선행지수가 어쩌고저쩌고. 백날 해봐야 수익 안 납니다. 그렇게 해봐야. 물론 지표 발표 일정이나 뭐 이런 건 알아야지. 그리고 주식 단타를 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휴림로봇 단타를 쳐. 근데 휴림로봇의 오너가 누구고 얘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뭐 어떤 게 잘 되고 로봇이 어떤 게 펼쳐질 거고 뭐 얘네가 뭐 어디 수주를 땄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늘 사서 오늘 팔 건데.
근데 투자 기간이 짧으면 그때는 차트만 보는 거야. 차트만. 제가 그래서 오늘 슈링어복 같은 경우도 아니 이거 갭 떠가지고 올라가서 갭 깨지면 무조건 던지는 건데 이걸 버티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봉으로 보면 안 보이죠. 데이 트레이딩 하거나 스캘핑 하면 분봉 봐야 돼. 분봉 5분봉 딱 썰면은 5분봉 이거 썬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보면은 오늘 갭 떴잖아. 갭 뜬 자리잖아. 갭 뜬 자리에서 이거 갭을 못 지켜. 갭 여기서 갭 깨졌잖아. 갭 뜬 자리가 여긴데 갭 못 지키잖아. 24,000원 깨지잖아. 깨지면 던져야지 무조건. 갭을 깨지면 갭을 무조건 메우니까. 갭을 메운다는 건 뭡니까? 여기 깨지면 여기까지 그냥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공식이야 공식 그냥. 근데 여기보다 더 밀렸네 보니까. 그리고 봐봐 여기 밀리니까 어떻게 돼? 여기 딱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깨져버리니까 완전히 다 후루룩 깨져버리잖아. 기술 분석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반대로 투자 기간이 길어. 나 한 5년 투자할 거야 예상. 차트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거 한 2, 3년 투자할 거야.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내일 모레 사나 10일 뒤에 사나 똑같아요 어차피. 별 차이 안 나. 그러니까 자꾸 워렌 버핏한테 자꾸 이 주식 언제 사냐고 물어보면 워렌 버핏이 맨날 그 얘기하지. 내일 사세요. 내일 모레 사세요. 그냥 아무 때나 사세요. 그냥 편할 때 아무 때나. 장기 투자하면은 가격대가 내가 지금 사는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사는 게. 자, 그래서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본적 분석에 치중하게 됩니다. 기술적 차트 잘 안 봐요. 차트 잘 안 보게 됩니다. 그게 맞아. 그리고 존 리 대표님 아시죠? 존 리 대표님. 메리츠 자산운용을 지금은 탑으로 올려놓으신 분입니다. 자산운용사가 탑이 되려면요 수익률이 좋아야 돼요. 근데 존 리 대표님이 수익률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분한테 물어봐봐. 이 주식 언제 살까요?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사세요. 오늘 못 사면요? 내일 사세요. 내일 못 사면요? 일주일 뒤에 사세요. 왜냐? 이분은 장기 투자자거든. 장기 투자자니까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내일 일주일 뒤에 사나 아무 상관이 없지. 그렇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 끝입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강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좀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잡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냥 강의 주 내용만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